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분.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5분. 딱 5분입니다. 5분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잘 아시다시피 EBS에서 지식 채널 일을 만들던 PD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독립언론으로 가셔서 거기서 다 못한 것들을 또 다른 포맷으로 5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책으로 묶었습니다. 나름대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하나 문장들이요. 그저 쓰인 문장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근거조사, 팩트 파인딩을 해가지고 좋은 책들과 여러 근거 문헌들을 찾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여러 현실들을 과감하게 비판한 이야기입니다. 혹여 정치적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철저히 빼고 가장 온건한 부분들로만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예. 뉴스타파 한국탐사 저널리즘 센터라고 하는데요. 전문 언론인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뉴스타파에서 기획한 오늘의 신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온북TV에서 준비한 영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5분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이 책은 지식 채널 2를 기획하고 연출한 김진혁 PD가 EBS를 퇴사한 후 독립 언론인 뉴스타파를 통해 선보인 김진혁의 5분을 엮은 책입니다. 일부에는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생각의 다양성이 담겨 있으며 2부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으로 머물렀던 이야기들을 개인과 사회 차원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자들은 짧은 시간으로 다양한 지식과 세상의 흐름을 훑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저자랑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밖에 네, 없겠죠. 네. 김진혁 PD 사실 SNS에서도 유명하죠. 그렇죠. 저자인데요. 네. 현재는 예종으로 가서 고맙게 예종이 자리가 났나 봐요. 문화부 대학인데 예종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 영상에 관한 일 함께 하고 있고요. EBS 지식 채널 2를 기획 연출했고 저도 이거 그 휴대전화로 쭉 심심할 때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영상원에서 한국 예종 영상원에서 방송 영상과에서 TV 교양 다큐 연출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 뉴스타파에서 김진혁의 5미니츠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제가 되겠죠. 뉴스타파는 비영리 독립 언론 기관이고 이건 뭐 시대적 흐름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일본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 국교 수교 거기서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언론의 다양화 그것 때문에 시민에 대한 정보 통제 그다음에 특히 양국 외교 현안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했다. 그건 누구나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간 사람들 교수님들이나 정치인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전에 한일 수교 50주년처럼 그때는 뭐 정보에 대한 통제, 과정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한 시대가 왔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모두가 언론인이고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인 언론이건 100인 언론이건 1000인 언론이건 오죽하면 최근 보도도 쭉 나오잖아요. 구글도 사실은 자기들 언론사 만들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조프 베조스인가요? 아마존 거기도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 인수해가지고 자기들 독립 언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위터도 언론사랑 조율하고 있고 애플도 독자적인 기자들 채용하고 언론 편집하려고 나서고 있고 이제 포탈이건 어디건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이 독립적인 IT 업체들이 독립적인 언론사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뉴스를 배급하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독립 언론에 대한 저항감 이건 조금 우리도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예.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18개의 에피소드가 독자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예. 맨 뒷페이지에 그거 붙어 있죠. 예. CD로도 예, 있더라고요. CD로도. 네. 예. DVD라고 그러나 이거? 예. DVD. 네, 예. 영상이 담겨져 예, 영상 있죠. 파일. 예. 이 DVD가 영상 파일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파일 MP4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집에 대한 문제인데요. 1990년 4월 10일 단칸방에서 자살을 선택한 가장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정치인 등 국가 지도자들이 탁상 공론으로 실시하는 경제 정책이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없는 자들의 절망과 좌절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요, 이 책은 102.9%라고 이야기했던데 2013년 기준이죠. 네네. 제가 아는 통계로는 107, 8까지 갑니다. 그러니까요, 가구 집에 들어가 살 사람이 100명이면 100가구라면 집은 108채, 9채가 있어요. 집이 남아돌아요. 근데 내 집은 없잖아요. 네. 97년 이래요. 내 집 비율, 자가 비율은 57에서 60 사이를 옮겨가면서 꿈쩍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60명은 내 집을 가지고 있고 60가구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60세대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40세대는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돼요. 그럼 국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국가는? 정치는 어디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의식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정책인데 이런 식의 유서를 남기고 떠난 지가 1990년인데 지금도 우리 전월세에 대한 통제가 안 되잖아요. 여전하죠. 왜 3%, 5% 그러겠습니까? 이 책은 전체 가구 중에서 46%가 나무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더 놀라운 건 이 중에 3분의 1은 보증금 500만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없는 월세다. 한 달 급여가 60만 원 정도 있는데 월세 30만 원 나가고 전기세, 인터넷비를 포함해서 관리비로 15만 원 나가고 나머지 돈으로 한 달 살아요.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더 이상 전세 구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저금리니까 돈 조금만 더 하면 전세 구하러 다니는 그 수고 덜 것 같으니까 집을 텁썩 사버려요. 이제 금리 올라갈 거잖아요.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 집은 가지고 있지만 이자 돈을 낼 수가 없고 집값 내느라고 평생. 이를테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북이가 네. 제우스가 생일날 동물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날 거북이가 안 왔어요. 우연히 거북이를 만나서 길거리에서 거북아 너 왜 내 생일 안 왔어? 그러니까 거북이가 난 집이 제일 좋아요 그랬어요. 야 그래? 너 집이 좋으니까 너 집 평생 지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지금 자기 집을 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집 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집 무게 때문에 그렇게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톨스토이 책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네가 하루 동안 갔다 온 땅 다 주면 네 땅이야. 그러니까 땅을 워낙 갖고 싶은 농노 출신이 막 가잖아요. 먼 데까지. 완전히 지쳐가지고 돌아와서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정작 필요한 딸은 너 묻힐 땅 딱 그거 2평이야.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삶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평생 아이 사교육과 내 집을 사는데 온 인생 바치고 마지막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고 집과 함께 죽는 거죠. 1978년에 난쏘공 있잖아요. 유명한 조세희 선생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렇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예, 사람은 누구나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기둥이 있고 풍우를 가릴 수 있는 비바람을 가릴 수 있는 곳에서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 평균 봉급을 모았을 때 보통 사람 봉급을 모았을 때 8년 정도 지나면 유엔 정주기구 기준으로 집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 봉급으로 강남에 집을 살려면 70 몇 살, 80 몇 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통계상으로. 네네.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어야죠. 예.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연대 책임 의식이 결여된 사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들의 문제다. 노인 문제는 노인들의 문제다. 각각의 문제들이 어떤 개인의 문제로 파편화됨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맞습니다. 제가 저도 철학이 없는 인간입니다만 줄곧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존엄에 대한 회복, 네네. 공감 능력, 연대, 그렇죠. 네. 연민의 정, 네. 염치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로요. 또 다른 테마를 하나만 읽어드릴 텐데 이렇습니다. 프리모 레비라고 유명한 유태인이잖아요. 화학자 출신. 이태리 토리노 출신일 텐데 이분 자살해요 나중에. 아우슈피츠에 살아남은 분이거든요. 근데 자살하는데 우리나라에 책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기율표랑 뭐 이런 것들. 이 문장을 이용합니다. 아우슈피츠 수용소에서 처음 받은 위협, 첫 모욕, 첫 구타는 나치 친위 대원들이 아니라 다른 포로들, 동료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네. 아무리 삶이
만인을 위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지만 이건 네. 너무하잖아요. 또 71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감옥 실험을 합니다. 네네. 이거 늘 인용되는 겁니다. 사회학 책에. 실험의 목적은 단순했다. 수감자와 교도관 역할을 하는 각자 개인을 통해서 역할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신원조사, 심리검사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을 평가해요. 뽑아내요. 범죄 경력 없고 전과 없고 가능성도 없고 백인 중산층 가정으로. 그래서 무작위로 너는 교도관, 너는 수감자, 수용자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랬더니 그 보통 사람이요. 수감자가 된 순간 폭력을 받아들이고 그냥 폭력을 수인을 해요. 딱 한 명만 저항해요. 그 다음에 교도관 시켜주니까 그 교도관 역할에 만족을 해서 그때부터 두들겨 패고 폭력이 난무해요. 그래서 6일 만에 실험을 그만둬버려요. 이게 악의 평범성인가요, 그러면?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맞습니다. 프란츠 파농 아시잖아요. 프란츠 파농. 수평폭력은 자신을 억압하는 근원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과 비슷하거나 나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대신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다.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서 닭을 키우는데요. 그중에 가장 약한 병아리 있죠. 그럼 그 병아리 항문을 쪼아야 돼요. 나중에 피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닭들이 죽어요. 전 그거 보고 어릴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지금도 약자에 대한 폭력, 네네. 그다음 학교에서 왕따, 그렇죠? 생활기록부 기재한다고 했어도 그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통계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도 대학 기숙사에서 며칠 전에 그렇죠? 어느 한 학생을 대학생들이 5명이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이 멍들고 결국 그 아이들 자퇴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군대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죠. 이런 사이가 나치 시절이나 지금이랑 뭐가 다른 거죠? 프란츠 파농의 말 다시 읽습니다. 수평폭력은 자신을 억압하는 근원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자신과 비슷하거나 나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대신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대의 정, 책임의식 네네. 이걸 함께 해야 되는데 되려 정반대로 가고 그 다음에 간혹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네. 이제 그만해. 이제 그 정도면 정상으로 돌아가 실생활로. 그분 아침에 대한 공감대보다는 그 아픔에 대한 이제 그만 끝내자 끝내. 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그냥 가재니까 너무하네. 저걸 가지고 볼모 삼는 거 아니야? 경제 망치는 거 아니야? 우리 딱 그런 식의 발상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자가 이제 썩은 사과가 썩은 상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썩은 상자가 썩은 사과를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의 신간 5분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인데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러시아 그 유명한 시인의 말을 빌자면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진정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삶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성찰, 그리고 염치와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죠. 공감 능력을 우리는 좀 더 키워야 돼요. 그런 점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대단히 취약하고 그런 점이 나약하니까요. 가난한 약자들, 사회적 소수자들을 외면하게 되고 그저 혼자 가는 거죠. 함께 가려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오늘 최재찬의 신간산책은 우리 유명한 김진혁 PD님의 5분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